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을 켜서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고 계신가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무의식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가격을 확인하게 되는 그 불안한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최근 몇 주 동안 코인 시장이 요동치면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끝났나?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계실 테고 또 다른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품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기회는 항상 가장 큰 공포 속에서 왔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부정적인 소식뿐입니다. 미국 지방은행들의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JP모건 회장은 바퀴벌레 한 마리 뒤에 더 많은 바퀴벌레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비유까지 사용하면서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관세 문제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가장 좋은 매수 기회였다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모두가 이제 코인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14%나 폭락했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연준이 나서서 예금을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을 지원하자 비트코인은 단 한 달 만에 60%나 상승했습니다. 60%요. 그때 공포에 떨며 손절한 사람들과 용기를 내어 매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렸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미국 최대 은행의 수장이죠. 그런 사람이 경제 위기를 경고했으니 시장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제이미 다이먼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거짓 선동꾼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JP모건이 비판하면 그게 바로 매수 신호다. 농담 같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난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형 기관들은 입으로는 비판하면서 뒤로는 몰래 사모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베팅 사이트를 아시나요? 여기서는 실제 돈을 걸고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올해 4월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을 때 경기 침체 확률이 70%까지 올라갔었어요. 모두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 침체 확률이 6%로 떨어졌습니다. 6%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의 공포는 대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추정치를 보면 미국 경제는 3.9%라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오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고래 지갑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들이 최근 하락장에서 오히려 매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공격적인 매집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백 개의 논문과 리포트를 분석했고 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적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분석가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겠지만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부터 네덜란드의 유명 비트코인 분석가, 그리고 미국 최대 투자회사의 CEO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하이퍼리퀴드라는 거래소의 데이터예요. 이곳은 고래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을 가진 큰 손들이 주로 거래하는 곳인데요. 최근 이 거래소에서 매우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이었던 12만 6천 달러에서 대규모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들어왔고 실제로 시장이 급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숏 포지션들이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락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하락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롱 포지션, 상승 베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일반 차트로는 잘 안 보이는데 로그 차트라는 걸 사용하면 놀라운 패턴이 보입니다. 작년 8월 저점과 올해 4월 저점을 연결하면 명확한 상승 추세선이 그려지는데요. 이번 10월 급락 때도 정확히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했어요.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건 패턴입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큰 자금들이 이 추세선을 믿고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비트코인 익절 지표를 보면 과거 고점들에 비해 지금은 익절 규모가 훨씬 적어요. 가격은 더 올랐는데 매도는 덜 일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큰 손들이 아직 팔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도 금액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매도 압력이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럼 왜 가격이 안 오르는 거야?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미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펀딩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격이 고점 근처인데도 롱 베팅 심리가 매우 낮습니다. 미결제 약정, 그러니까 선물 시장의 거래량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럴 때가 세력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10월과 11월에 역사적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물론 과거의 패턴이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시장에는 계절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약세였다는 건 오히려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물 매수세예요. 선물 시장에서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질 때 현물 시장에서는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다는 흔적이 남았어요. 특히 100비트코인 이상을 보유한 기관들은 매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지난 4월 급락 때는 관세 우려 때문에 기관들도 눈치를 보면서 매수를 주저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망설임 없이 하락을 받아내며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마트머니, 똑똑한 돈들이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하루에 10% 이상 롱 포지션이 청산된 급락장 이후의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30일 동안 바닥을 다진 후 대부분의 경우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시장은 바로 그 30일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금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최근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금이 오르면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주기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금이 비트코인보다 3 이상 강세를 보이면 다음 사이클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변곡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금 상승세가 주춤해지면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올 가능성이 높죠. 이더리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더리움 보유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보는 지표가 있는데요. 8월 최고점 대비 홀더들의 평균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3,800달러 수준인데요. 지난 8월 저점이었던 3,300달러대와 홀더들의 평균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열이 충분히 해소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매수자들의 손절이 대규모로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23% 이하에서 손절이 쏟아졌는데 이건 개미들의 털리기가 크게 일어났다는 증거예요. 반면에 기존 홀더들, 오래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익절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약한 손들은 떨어져 나가고 강한 손들은 계속 홀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더리움의 가격대별 매수 규모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고점에 있던 매물들이 손절로 인해 아래쪽으로 분산되면서 위쪽 저항은 약해지고 아래쪽 지지는 강해지고 있어요. 이건 다음 상승을 위한 완벽한 구조예요. 그리고 1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들을 보면 이들은 이번 하락에 전혀 동참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이더리움 ETF 거래량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기관들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유입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죠?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암호화폐인데요. 이게 거래소로 들어온다는 건 곧 매수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급증할 때마다 시장은 상승했어요. 그럼 여기서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를 때린다는 뉴스가 시장을 강타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 본인이 100% 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시진핑과 곧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처음 50%에서 지금은 3%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거래소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개인 지갑도 해킹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제 프로필이나 고정 댓글에 안전한 하드웨어 지갑 링크를 걸어뒀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투자 수익보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투자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작년 말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소액으로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4월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대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미쳤다고 했죠. 그런데 10월에 비트코인이 11만 5천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이분은 일부를 정리하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지표를 꾸준히 체크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고래 지갑의 움직임이었어요. 큰 손들이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했죠. 둘째는 ETF 유입 데이터였습니다.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셋째는 거시경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정책,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체크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하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때도 모두가 공포에 떨었지만 결국 시장은 회복했고 큰 상승장이 왔어요.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명확하게 규제되고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가 확립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6. 그리고 정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바이낸스 창업자 시즈를 사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뉴스인지 아시나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암호화폐 업계를 탄압하던 분위기였어요. SEC 의장이었던 게리 갠슬러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소송으로 괴롭혔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즈를 사면한다는 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시즈 본인도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웹3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걸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워싱턴에서 열심히 로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장 구조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면서 이제 90%는 합의가 됐고 마지막 10%만 조율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약간 과장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이 맞다는 게 중요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라나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피델리티라는 거대 자산운용사가 솔라나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만 취급했는데 이제 솔라나가 추가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솔라나 ETF도 곧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도 줄줄이 승인될 거예요. 곧 있으면 정말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예요. 미국 정부가 셧다운으로 문을 닫았는데도 이 발표만큼은 예외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CPI는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낮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풀리고 그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코인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이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빠질까요?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댓글을 직접 읽고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고 공포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해요.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기회는 항상 가장 큰 공포 속에 숨어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2023년 은행위기도 모두 그랬습니다. 그때 용기를 냈던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역사적 기회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누구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역사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심층 분석과 글로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께는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곡점 위에 서 있어요. 다음 버스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